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는 IT로 돌아온 혜준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가 나오면서 iOS도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iOS 16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iOS 16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우선 제가 아직 iOS 16을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또 어떤 사항들이 최근에 추가가 됐는지 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업데이트는 이 설정을 들어가서 위에 보시면 일반을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써져 있는 거를 누르시면 이제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iOS가 뜨실 거예요. 저는 지금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해서 iOS 15.7로 되어 있는데 iOS 16을 업그레이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꼭 찍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 iOS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iOS 업데이트 했다가 핸드폰이 완전히 블락된 상황이 있었어서 웬만하면 좀 검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iOS를 업데이트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여러분께 조금 빠르게 어떤 사항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iOS 16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좀 괜찮다, 내가 바로바로 써보고 싶은 기능들이 있다, 조금 그렇게 끌리는 사항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같이 업데이트해서 아이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꽤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많아져서 한번 같이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가 다 돼서 핸드폰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완료가 됐고요. 네, 이제 보면 iOS 최신 버전 이렇게 확인했고요. iOS 16.0.2 iOS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를 클릭해 주시고요. 들어가서 페이스 아이디 재설정을 눌러주시고 이제 머리를 천천히 움직여서 원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아이디 스캔이 됐고 어떤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같이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크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카메라 앱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부분, 그리고 또 여성분들, 특히 여자친구를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는 남성분들, 그리고 사진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눕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따주는 사항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볼게요. 셀카를 이렇게 찍으면 우리 업데이트된 iOS 15에서는 자동으로 인물 눕기, 우리 흔히들 눕기라고 하죠. 이렇게 인물 테두리를 따줍니다. 그래서 보면 사진을 이렇게 쭉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여러분들 뭐 메모에다가 붙여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일 앱으로 바로 또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PNG 파일로 바로 복사돼서 붙여넣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바로 인물 테두리에 맞게 복사를 해주고 얘를 한번 어디로 끌어가 볼까요? 메모에다가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복사하기를 눌러주시고 내가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하겠다 싶으면 메모에다가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인물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공유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 이미지만 눕기를 따서 라인을 따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미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유를 하고 싶은 서드파티 앱으로 아무데나 다 이렇게 바로 공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장을 해보시면 그대로 이 카메라 앱에 사진 앱에 바로 이렇게 눕기 딴 이미지만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 앱에서 또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 인물 사진 찍을 때 심도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식물을 좀 위에 올려서 인물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심도 조절이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보시면 뒷부분이 좀 더 전에 iOS보다 디테일하게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iOS 16에서 업데이트가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했는데 왜 라이브 텍스트 기능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일반, 그리고 언어 및 지역을 들어가 주세요. 그럼 보면 라이브 텍스트 저는 지금 꺼져 있잖아요. 라이브 텍스트를 켜주십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가서 업데이트된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한국어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iOS 15에서는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영어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어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한국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텍스트를 비춰만 주시면 바로 옆에 이렇게 줄 3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전체를 복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번역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바로 번역을 눌러보시면 이 기능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번역을 눌러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꿀 기능 아닙니까? 꿀 기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이렇게 보이죠. 번역 내용이 다 이렇게 길게 나온 화면도 있고 그리고 번역 복사 기능도 있고 언어 변경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 변경을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뭐 필요한 언어로 바로바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 원서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번역 앱을 쓰거나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기능이 있으니까 카메라로 캡처를 해서 바로바로 번역해서 더 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또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iOS가 업데이트 되면서 잠금 화면을 좀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위젯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계 디자인부터 이렇게 딱 다 바뀌어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지 않죠? 뭔가 이렇게 귀여운 글씨체는 아이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안드로이드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잠금 화면, 배경 화면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쭉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여기서 제가 한번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하면 어머 사진 제한이 너무 적나라하게 제 사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배경화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뭐 천체, 날씨, 이모티콘, 색상, 유니티, 모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사진 셔플, 우리 왜 화면 보기 할 때 맥북이나 노트북 화면 보기 할 때 랜덤으로 사진들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진 셔플 기능도 있고 이모티콘, 날씨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날씨를 조금 자주 보는 편이라 날씨로 한번 해볼게요. 현재 날씨에 맞게 뒤에 배경화면도 바뀌고 그리고 위젯 추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시간 밑에 위젯 추가를 눌러서 위젯 추가를 해보시면요. 이제 미리 알림, 뭐 날씨 앱, 그리고 피트니스 앱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시계,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해주는 기능까지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기능이 배터리 필요하고요. 그리고 날씨 필요하고 주식 앱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피트니스 앱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젯도 다양하게 버전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똑같은 위젯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설정이 잘 되셨으면 추가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데 한 쌍의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하면 잠금 화면이랑 홈 화면이랑 똑같은 배경화면으로 해놓는 건데 저는 그냥 다 다르게 설정을 하고 싶어서 홈 화면 사용자화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홈 화면은 색상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iOS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가 집중 모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은 iOS 15에서도 있었던 기능인데 뭐 집중 모드, 운전 모드, 운동 모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 모드에 따라서 잠금 화면 배경도 다 바꿔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좀 다양하게 재밌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저의 새로운 아이폰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금 화면이 업데이트가 됐다는 것도 저는 이번 iOS에서 꽤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업데이트된 부분을 또 보여드리면 우리 홈 화면 보면 이 검색 창이 하단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왜 우리 기존에는 가장 오른쪽으로 넘겨서 앱 모음이라고 하죠. 여기 상단에 검색 앱이 있었는데 이제는 홈 화면 하단에도 검색 앱이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스폿라이트 창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파리 앱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사파리 앱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애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애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우리 사용 설명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설명서 다운로드. 애플북 사용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 조금 더 이 줄 간격, 뭐 텍스트 크기, 텍스트 볼드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또 설정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되는 동안 제가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파리 들어가면 이 탭 부분도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창이 탭이 두 개가 이렇게 열려 있다 할 때 탭을 길게 누르면 두 개 탭을 책갈피에 추가도 있고요. 탭 고정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탭을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상단에 바 형식으로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넷플릭스를 내가 자주 들어간다 하면 아까처럼 길게 클릭해서 상단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탭 그룹으로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탭 그룹을 만들어서 업무, 취미 뭐 이렇게 그냥 카테고리를 다 나눠서 그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탭 정렬 기준도 추가가 돼서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저는 사파리 앱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저도 사파리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업무를 자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이제 다운로드가 좀 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요즘에 이북 많이 보시잖아요. 이북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시면 우리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줄 두 개에서 띵띵 이렇게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여기다가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테마 및 설정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 폰트 자체도 바꿀 수가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가독성 좋은 테마로 설정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보는 재미가 생기게 하는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키우고 글씨체를 그리고 이 줄 간격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볼드 텍스트 할 수가 있고 손쉬운 사용 및 레이아웃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줄 간격 조금 더 이렇게 줄 간격을 넓혀서 읽으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줄 간격이 타이트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간격이 있는 게 훨씬 더 읽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격을 높일 수도 있고 문자 간격, 자간 간격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단어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쉽고 편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일과 메시지 앱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 문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시지 우리 한번 보내볼까요? 피디님한테 보내볼까요? 피디님 힘을 내세요. 근데 잘못 보냈어. 내가 잘못 보냈으면 전송 취소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 기능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내면 안 될 사람한테 보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오타를 전혀 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오타가 났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를 길게 눌러서 전송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전송이 취소되면 취소된 것도 뜨고 우리 메시지 보내서 다시 한번 제가 보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전송 취소가 아니라 좀 그냥 문자 내용만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 편집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내가 이모티콘을 추가를 한다거나 오타를 좀 수정한다던가 제가 만약에 하이 틱 이렇게 보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피디님께는 오타를 내면 안 되니까 하이 틱이라고 잘못 전송된 문자를 틱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이 됐다, 편집됐다 이렇게 편집된 상황도 상대방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편집됨이라고 뜨시죠. 이렇게 해서 문자 메시지를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메일 한번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송을 길게 눌러보시면 여기 밑에 나중에 보내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뭐 언제, 몇 월 며칠에 언제 보내고 싶은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클릭을 해서 완료하시면 나중에 보내는 예약 메일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플 뮤직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애플 뮤직 이제 멀티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이제 뉴진스 노래 들어가서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길게 클릭해 놓고 나머지 곡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곡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리스트로 바로 밑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놓으시면 바로 추가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앨범 즐겨찾기 좋아요도 바로 할 수가 있고 노래 공유를 눌러보시면 또 바로바로
여러분께 바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메모에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메모 앱에서 바로 또 재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어센터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게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설정 들어가서 제어센터 클릭을 하면 이번에 빠른 메모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를 눌러보셔서 빠른 메모를 한번 제어센터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밑에 보시면 우리 그 메모 앱에 이렇게 손글씨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새로 생겼는데 여길 들어가 보시면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내가 메모해두고 싶거나 뭐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메모 앱을 굳이 들어가서 쓰지 않고 빠른 메모 앱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끄적 그날 생각나는 것 기록 해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보시면 여기 메모 앱에서는 빠른 메모로 다시 들어가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끄적끄적 그날 생각나는 것 기록이라고 제가 지금 빠른 메모 썼던 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네이버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실 때 내가 빠른 메모에 기록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눌러서 공유 버튼 눌러보시면 빠른 메모에 추가가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장해 놓으시면 바로 빠른 메모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는 여기 옆에 사이드바 쪽에 바로바로 또 화면이 뜨니까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싶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이드바에 고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링크를 저장했고 붙여 넣었는지 이렇게 사이드바 클릭하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업데이트된 부분이 이번에 iOS 16으로 되면서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편하고 자주 쓸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메시지 미모티콘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미모티콘 스티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메시지 앱 들어가면 하단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시면 이 미모티콘 스티커 여러 가지 표정들과 제스처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손아트 같은 것도 업데이트가 됐고 이런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제스처들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좀 더 귀엽고 재밌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많이 뭐 생겼죠. 미모티콘이 처음 생겼을 때도 진짜 귀엽다. 그리고 얘네가 원래 이런 걸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잘 애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항상 포즈랑 이런 제스처나 얘네의 얼굴 표정들이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멘붕. 이런 거 되게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앱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맨 오른쪽에 검색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건강 카테고리가 이렇게 짝짝짝 나오는데 그 중에 투여 중인 약,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을 기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투여 중인 약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고 약 이름 뭐 예를 들면 종합 비타민 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약 제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캡슐 다음 눌러주시고 용량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언제 투여하는지 투여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 드시는 약인지 또 기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특정 시간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오전 9시 한 캡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약의 모양까지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복용 중인 약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서 그리고 알람까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약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설정을 들어가 보시고 집중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집중 모드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우리 잠금 화면 기능도 업데이트 됐잖아요. 잠금 화면도 업무 모드에만 맞춰서 잠금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이때만 보이는 홈 화면 페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놓아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도 새로운 잠금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깔끔한 배경으로. 이거는 이모티콘 배경인데
설정한 이모티콘만 이렇게 해서 맞춤형 이모티콘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모티콘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알아서 배경을 설정해 줍니다. 큰 격자 아니면 링, 중간 격자, 작은 격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또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iOS 16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 잠금하면 좀 더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잠금하면 배경 설정할 때 만약에 여러분 인물이 나와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 시계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이폰이 인물 모양 눕기를 따줘서 시계가 자연스럽게 인물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인지. 지금 사진을 또 제안을 여러 개 해주잖아요. 이 중에 저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배경화면을 하고 싶다. 근데 조금 인물을 확대를 하면 시계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이게 타이밍이 있네. 지금 자연스럽게 숫자가 인물 뒤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물 테두리를 인식을 해서 우리 아까 사진 눕기 딴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계가 딱 인물 뒤에 걸립니다. 뒤에 배경과 인물의 그 경계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도 올린 콘텐츠가 있는데 이게 아이폰의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인물과 배경을 분리를 시켜줘서 시계의 글꼴이, 시계의 숫자가 인물과 배경 사이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필터를 여러 가지 설정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원하는 필터로 나름 잘 사용하면 또 괜찮은 필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글꼴도 바뀌거든요. 시계 폰트도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아이폰을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춰서 꾸미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iOS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서 잠금 화면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드디어 아이폰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숫자가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설정 들어가서 배터리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배터리 잔량 표시를 ON을 해주시면요. 우리 예전에 아이폰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홈화면에 위젯을 추가해 놓고 썼었는데 이제는 여기 맨 위에 상단에 배터리 아이콘에도 숫자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가 돼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6%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업데이트된 iOS에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보이진 않는데 이제 16.1 베타 버전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언뜻 보면은 100%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된 iOS에서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개선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제 아이폰이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좀 더 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동영상에서도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이렇게 보시다가 일시정지 하시면 이 동영상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추출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전체 텍스트를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번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눌러보시면요. 우리 지금 언어가 영어랑 한국어 두 개가 지금 잡혀 있어서 인식을 못하는데 그래서 번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언어를 선택해서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라이브 텍스트 기능이 조금 더 고도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날씨 앱도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정밀하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날씨 앱 들어가 보시면 열흘간의 일기예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보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열흘간의 일기예보를 볼 수가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다음 날의 일기예보가 궁금했었는데 일주일치밖에 보이지가 않았어가지고 항상 그 이후에 날씨를 검색할 때는 꼭 그 초록창을 들어가서 검색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날씨 앱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시간별 일기예보도 조금 더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온, 자외선 지수, 바람, 강수량, 체감온도, 습도, 가시거리, 기압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날씨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워낙 보안 때문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안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의 계정이 뭐 다른 기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럴 때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로 로그아웃해서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점검 기능 추가됐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카메라 동영상 기능 중에 우리 시네마틱 모드가 있잖아요. 시네마틱 모드는 뒤에 있는 배경을 조금 더 흐릿하게 연출을 해주면서 좀 더 영화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모드였는데 시네마틱 모드가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할 때 뒤에가 좀 더 배경이 좀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예전에는 뒤에 이 심도 효과랑 블러 처리가 좀 부자연스럽게 날아갔다면 이번에는 iOS 1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드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아이폰을 실제 카메라와 동일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실제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나올 수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좋은 영상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iOS 16에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같이 영상 보시고 조금 필요한 기능이고 유용한 기능이다 싶으신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혜준의 듣는 IT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